20대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죠. 여야 대선 후보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차 법정 TV토론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TV토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잠시 후 저녁 8시부터 120분간 진행되는 2차 법정 TV토론의 준비에 모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오늘 현장 유세를 중단하고 각종 현안 관련 입장과 토론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권력구조 개편과 남북관계, 외교안보 정책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안철수 후보를 향해 정치개혁 연대의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당제를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 민주당이 제시한 정치 개혁안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의 제안을 진정성이 없는 대선 기획용으로 규정하고 맹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야권 단일화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윤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여기에 지난 21일 토론부터 윤 후보에게 공세 수위를 높였던 안철수 후보가 오늘까지 공세적 토론을 이어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안보관 격돌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SNS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쟁이 멀리 있지 않다면서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강조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전쟁을 막는 건 말뿐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아니라 자주 국방력과 동맹이라면서 날선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초박빙의 대선 구도가 이어지면서 여야 양강 후보가 서로를 향한 고립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 측은 어제 다당제를 보장하는 정치개혁안을 제안하면서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3지대 후보와 연합전선 구축을 통한 윤석열 후보 고립 전략이란 평가가 나왔는데 이 후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에게도 전화를 걸어 민주당의 정치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극단적 대결의 정치를 바꾸기 위한 정치개혁에 함께해달라, 통합정부가 힘들면 정책 연대라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떠나게 미안하다는 사과 전화를 거는 등 윤 후보를 제외한 모든 세력과 연대의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야권 단일화 논의에 직접 나설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의 시간이 지나갔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5건 모두에서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1에서 2%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단일화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대선 투표용지 인쇄일을 앞두고 이번 주말에 윤 후보가 안 후보와 실무 협의를 생략한 톱다운 방식의談판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특히 윤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자신에게 맡겨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주말이 단일화 국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공방도 연일 달아오르고 있죠. 네,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2003년 파주 운정지구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가 친분이 있는 이 삼부토건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삼부토건 비리를 봐줬다는 증언이 삼부토건 조남욱의 후계자이자 윤 후보와 호영호재하는 사이인 조시현 씨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서결이 형한테 3번이나 걸렸다. 민주당은 또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전시 기획사가 했다는 앤디 워홀 전 전시 이력도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증폭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이었던 정민영 변호사가 고속도로 배수구에 버린 것으로 보이는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일당에게 2,700가구의 용적률 특혜를 줬고 의도적으로 대장동 임대아파트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임대아파트 사업을 킬시키고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을 1,822억 원을 받고 2018년 선거를 앞두고 시민 배당으로 뿌리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야는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대선 네거티브 대리전을 펼쳤는데요. 민주당 박성중 의원은 윤 후보가 시력 문제인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며 검사 임명 당시 신체 검사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장동 주범은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또 조재현 대법관이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은 자신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면서 대장동 사건 주범이 윤석열이라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국회 소식도 알아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고요? 네, 관련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 열렸는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현지에 우리 국민이 64명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국을 희망하는 36명은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안보 공방도 주고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공약의 연장선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북한 위협에 대비한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섣부르게 사드 배치를 주장했다간 바로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를 당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장관은 한미 간엔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합의가 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교역 문제 등 경제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민석입니다.